이번 신년회견을 보면 대놓고 증세, 규제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어요.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건 나중에 할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대통령 선거 전에는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거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 바뀌었잖아요. 게다가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만 있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 이거 장특공제 정조준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증세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이번 대통령 신년회견을 두고 이 부동산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다음 규제, 다음 카드는 세금이구나, 증세구나, 이걸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분명히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거 안 잡힌다, 안 할 거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았는데 바뀌었습니다. 지금 규제를 해도 집값이 지금 계속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만 얘기했고, 세금을 증세하거나 규제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없다, 이 정도로 그쳤고, 정책실장은 아예 말을 했죠. 이 1주택자도 고가주택은 증세를 해야 된다, 증세를 고려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주택 규제로 집값 상승을 이제 못 막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똘똘한 채로 몰리는 수요와 자본을 규제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거다. 결국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하게 올릴 것이고, 그건 월세를 또 강하게 올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결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건 세금이죠. 증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신년회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부동산을 오래 거주한 거는 인정. 그런데 가지고만 있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지 않냐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경향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책실장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21년 문재인 정권으로 돌아가 보잖아요.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손을 봤잖아요. 거주 40, 보유 40으로 나눴잖아요. 원래는 가지고만 있어도 80% 해주던 게 이제는 거주도 해줘야 되는, 완성을 해줘야 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절반을 소유만 했다고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끔 축소를 한 건데, 여기서 더해서 또 축소를 시사한 거예요. 그러면 21년에는 어떤 제안을 했는지 궁금하시겠죠. 이게 결국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해가지고 내놓은 게 40, 40이었어요. 근데 원래 민주당은 더 강력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주장했었거든요. 21년 당시 민주당 논의당론입니다. 자, 현재 금액 무관, 보유 40, 거주 40, 총 공제 80, 요거를 더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별로 개편안을 내놨었어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5억 미만이면은 이렇게 똑같이 해주는 거고, 5억에서 10억 구간으로 넘어가면 30%만 해주고, 거주는 그대로 살려두죠. 거주한 거는 인정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했죠. 거주는 인정하는데 가지고만 있었다고 해서 깎아주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보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줄입니다. 줄여요. 그래서 20억 이상이면은 10% 가량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제율이 어떻게 되느냐? 거주 10년, 보유 10년 하면은 최대 50%까지, 5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이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넘어갈 때 똑같은 가치의 주택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양도세를 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레이드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이 똘똘한 한 채 최상급지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이유는 혜택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혜택을 늘리진 않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1주택자가 혜택이 큰 것처럼 보이기 마련인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주택자가 내면 수익이 안 나죠. 보유세 중과 양도세 중과 팔아도 남는 게 없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같은 자본이면 모두 모아서 한 채로 가는 것이 유리해진 거죠. 그래서 1주택자를 간 이유는 보유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낮춰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똘똘하니까요. 세금을 아끼는 똘똘한 한 채. 그래서 여기에 몇 년간 수요와 자본이 집중됐죠. 똘똘한 한 채로. 아직도 하급지는 회복이 덜 된 곳이 태반입니다. 특히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핵심이죠. 1주택자면 거주와 보유를 10년 하면 양도 차익이 최근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상급지는 뭐 20억, 30억씩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반 과세로 양도세를 내면은 45%입니다. 여기 지방세까지 하면은 뭐 절반 떼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절반 떼주는 거 금액이 얼마나 큽니까? 뭐 10억, 15억이죠. 그 금액을 아끼는 게 돈 버는 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10년 보유 거주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양도세에서 80%를 감면받게 되니까 세금을 정말 조금밖에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 신년회견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유한 것에 대한 특별공제는 맞지 않다. 이건 없애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한다면 결국엔 절반 정도밖에 감면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주택자가 크게 유리한 상황이 될 거냐? 아니라는 거죠. 현재 정부에서는 정말 사상 최대의 규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울 정도고, 대한민국 국민이 들고 일어서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규제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대출 안 해줍니다. 6억 다 받을 수 있는 거, 이 15억 근처에 있는 아파트 밖에는 못 받아요. 이게 10억 넘어가면은 4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나옵니다. 대출을 거의 안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20억 넘어가면 2억 해줍니다. 이게 대출 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죠. 레버리지가 없이 내 돈으로 사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서울과 경기 12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까지 묶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움직일 틈 자체를 안 줄 정도로 촘촘하게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 상승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역대급이잖아요, 상승률이. 여기서 더 추가하는 건 그냥 거래 금지밖에 없어요. 부동산 거래 금지. 추가할 규제가 없다. 그래서 남은 규제 카드는 결국에 증세밖에 없어. 세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대통령 선거 전에는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안 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정책실장이나 여당 인사들 보면은 매물을 내놓게 만드는 그 정책을 써야 된다, 이걸 알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매물이 없거든요. 특히 이번 26년, 27년이 최악의 해야, 최악의 해입니다. 26년도 작년에 반밖에 안 돼요. 공급량이, 입주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서 물량을 내놓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매물을 내놓게 만들어야 되는 거를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는 데다가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잘못됐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2020년 그때부터요. 19년 이후부터 1주택자 갈아타기가 다 옮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든 거고, 지방에 있는 분도 서울 외지 투자하고 이러면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자, 매물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증세를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느냐. 결국 보유세를 올리는 거죠. 보유세를 올린다. 갈아타기가 감당 안 되게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하게 때리면 결국 위에서 못 버티고 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은퇴 세대들이 많이 들고 있는
이 강남 아파트, 용산 아파트, 이거 보유세를 강하게 고가주택 보유세를 올려가지고 이게 은퇴한 사람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세 받아서 내거나 아니면 팔고 하급지로 이동해야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기사화되고 있고 결국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라는 여론을 지금 만들고 있고 댓글들 보면은 당연히 이 고가주택 소유자보다는 아니신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부자 죽이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지금. 예, 마치 예, 광우병, 뭐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것처럼 이렇게 부자들 증세해야 된다. 세금 너무 싸다. 강남에 이 60억, 70억, 10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서 이거밖에 안 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요런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규제할 게 똘똘한 한 채밖에 없다니까요. 다 똘똘한 한 채로 몰아놨어요. 예, 똘똘한 한 채로 몰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23년 반등을 하면서 24, 25, 예, 이 3년 동안 정말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 예, 전고점을 다 뚫었어요. 전고점을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는 더 오를 폭이 크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내가 지금 샀을 때, 똘똘한 한 채를 지금 샀을 때 더 수익이 급등해서 커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갖기엔 23, 24, 25는 너무 폭등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은 오히려 하급지, 중급지의 가격이 크게 오를 상황이에요. 예, 중하급지의 갭매기가 강하게 나올 거고 크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보유세와 양도세 누진율을 상향 검토. 그래서 금액별로 해서 세금을 크게 때리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조세 형평성이 맨날 나오죠. 문제인식. 예, 소득처럼 20억, 30억, 40억 구간을 좀 촘촘히 세분화해서 세금을 때린다. 예, 그래서 지금 뭐 10억 초가 45%에서 뭐 20억, 30억, 40억 하면은 뭐 55, 65 할까요?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그걸 좀 더 촘촘히 세분화 고민. 그래서 예, 공급도 뭐 용산의 만호 공급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은 사실 지금 아무 타격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한다고 해도 최소 5년, 10년인데 어떻게 지금 집값 상승을 막겠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똘똘한 한 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약간 늦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똘똘한 한 채는 충분히 폭등을 한 상태에다가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투자에 중요한 건 뭐죠? 내 돈, 에쿼티가 적을수록 레버리지를 많이 쓸수록 수익률을 크게 가져갑니다. 근데 정반대 상황이에요. 지금 전세가율 자체가 20%대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럼 내 돈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잖아요. 그럼 내가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럼 거주를 하면 통째로 들어갑니다. 레버리지가 없는 거예요. 2억 나옵니다. 2억.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승률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고 수익률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게다가 늦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보유세 증세 때리고 양도세 누진 이런 거 규제 때려 맞으면 지금 들어가면 우는 거예요. 그냥 수익률이 안 나오고 내 돈은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단기 조정 나와버리면 수억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고대로 이 장특공제가 축소되면 시장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일단 이 장특공제가 80% 나오던 것이 50%대로 줄어들게 되면은 50%대로 줄어드는 게 아마 27년 아니 28년 1월부터겠지. 그 전에 매물이 조금 쏟아질 거예요. 80%꽉 채운 매물들은 시장에 나올 겁니다. 30%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리고 보유세를 사이드로 또 올리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부담을 한 번에 진다. 그럼 단기적으로 매물이 출회하면서 위축될 수 있죠. 예, 위축되고 가격은 당연히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똘똘한 채 지금 접근하면은 이 유리한 조건보다는 안 좋은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져요. 이제 다주택자는 규제할 만큼 했기 때문에 고가주택자가 다음 타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건 지금 타이밍이 좀 적절치 않다. 예, 레버리지도 못 쓰는데.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어떤 걸 기회로 봐야 되냐면 그동안 똘똘한 채가 수요와 자본을 다 빨아들였어요. 전국에. 전국 팔도의 수요와 그들이 들고 있는 돈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집값이 이제 평당 3억을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 똘똘한 채로 가면서
이 바닥을 드러낸 싸진 부동산들. 일단 인구가 감소해버리는 그런 자리는 피해야겠죠. 대도시 중심으로. 지방들은 대도시 중심,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이 핵심 업무지가 있고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은 적은 지역들, 이런 데 중심으로 지금 접근하면 괜찮다라는 거죠. 갭매우기가 아주 강하게 나올 겁니다. 대반격이라고 좀 표현했어요. 대반격에 나설게 될 거다. 아직 싼 데 많습니다. 제가 저희 단체 톡방, 카카오 단체 톡방 아래 댓글 링크에 놀란부동산 전용 단톡방 링크 내가 넣어놓을 텐데, 거기에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지금 주목해야 될 게 10억 정도 구간에 있는 강서구와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 이거 집중해서 봐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재건축 코스 밟을 애들이 있습니다. 아직 10억 전후 정도인데도 재건축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날아오를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 집중하면은 정말 크게 상승할 거다. 대반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오를 거다. 봄 이사철에 맞춰서 서울에 9억, 10억 정도의 금액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상승이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나오게 될 것이고, 플러스해서 이 전세, 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이미 상급지 전세는 1, 2개월 만에 10%가 올랐어요. 정말 엄청난 전월세가 상승의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하급지 갭매우기가 대반격에 나서게 될 겁니다. 자, 9억 이하의 아파트가 급등할 차례고, 또 수도권에 대상승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되는 분도 있겠지만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 내 집은 있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갈아타기를 못하니까 대출 안 나와, 그리고 실제로 거주해야 돼. 그러니까 갈아타기 못하는 분들, 내 집은 있는데 자본이 3억, 5억 남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갈아타기 못하게 되면서. 이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다시 기회가 오겠거니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 3억, 5억 여분의 자금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상급지의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올해 재개발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정말. 예, 서울의 재개발, 그러니까 수도권의 10억 이하의 아파트, 그리고 플러스해서 서울의 재개발, 이게 엄청나게 폭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상급지 중에서 어느 재개발을 봐야 되는지, 3억, 5억으로 충분히 성수동, 한남동, 부가현, 노량진에 버금가는 큰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 남들이 다 아는 정보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내용, 그리고 저희 놀란부동산에 특별히 찾은 입지와 물건에 대해서 전용 카톡방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0분 정도 계신데요.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서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주택자도 피할 수 없는 이 다음 카드,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단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